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을 겨냥한 세 개의 칼. 바로 이제 하나는 제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상납, 그 다음에 명태균. 세 가지가 지금 이게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세 가지 다 피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일 먼저 제명은요, 손솔이라고 있습니다. 손솔 의원입니다. 뭐냐면 이게 비례대표 의원 이번에 진보당 소속이에요. 근데 그때 왜 기억나시죠?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용해인 뭐 기본소득당부터 그 다음에 진보당도 그때 2석 주고 또 지역구도 하나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손솔이라는 게 진보당 소속이에요. 운동권 중에 유명한 운동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례 아마 15번인가 받았을 거예요. 15번. 그런데 그때는 떨어졌죠. 그때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비례 위성락이가 사퇴했죠.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투기꾼. 완전히 80억대 투기꾼. 위성락이가 안보실장 가면서 사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청장 간 사람도 사퇴했죠. 임광현. 근데 웃기는 게요. 다른 거는 다 사퇴하는데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사퇴하는, 저는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김민석이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거야. 법에 이게 겸적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장관들은 겸적이에요. 근데 또 차관들이나 수석들은 또 이게 사퇴해야 돼. 웃기죠? 법이란 게 저거 맘대로야. 다 사퇴하려면 사퇴해야지. 저거 맘대로 합니다. 하여튼 위성락이가 사퇴하고 비례를 승계한 손솔, 이름도 이게 특이하네. 손솔. 근데요, 손솔이가 진보당으로 복귀한 거야. 이것도 또 쇼야. 제명을 해버린 거야. 원래는 이게 민주당이잖아. 민주당. 근데 제명을 하면 의원직을 또 유지해. 그냥 제명 안 하고 탈당하면 비례 날라가. 법이 희한하죠. 하여튼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가지고 진보당으로 돌아가서 비례, 떼찌를 단. 이게 손솔. 그럼 이게 진보당이 몇 석이다? 기존에 3석이었잖아요. 야, 이제 4석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개신당보다 하나가 많아. 이준석의 개신당은 3석. 근데 이번에 4석이 된 거예요. 4석이. 근데 손솔이 나이도 어려. 여자인데 95년생이야. 와, 95년생. 엄청나게 어리지. 근데 최연소, 지금 현재 이번 국회 역대 최연소는 누구다?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YS는 역대 최연소는 26세. YS가 26살에 국회의원 됐. 근데 손솔은 95년생이니까 나이가 아직 한 30좀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소다. 이준석이는 40이니까 이준석이보다 10년 어린 손솔 의원이 딱 이준석이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 등원했잖아. 처음 국회 들어왔다니까? 근데 이준석이 딱 앉아있는데 와, 뭐랬냐 이렇게 직격을 해버렸어요. 이준석이 앞에서 바로 젓가락 발언이죠. 젓가락 발언. 이래, 내가 국회에서 첫 인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여성 신체에 젓가락을 꽂겠다. 이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내가 이게 엄청난 고통과 참담함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 청원 제명 청원이 59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다. 바로 이준석이를 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된다. 59만 명이 요구하는데 제명 안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지금 공석이잖아. 의원식도 한다 그랬거든. 의원식도.
국회 윤리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서 징계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아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또 이준석이 동정 여론이 불면 이게 이동호가 발언한 거거든.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 한 발언을 그대로 이준석이 그대로 인용해버린. 이게 이준석이도 좀 잘못은 있지만 과연 이게 제명까지는 갈까? 근데 59만 명이 있고 우원시기도 한다고 손솔 진보당이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이재명 정권은 이게 상식적인 정권이 아니잖아. 제가 보기에 쉽진 않지만 그러게 제명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하여튼 제명 여부를 떠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그냥 골로 떨어집니다. 절벽 나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요, 정치인이, 제가 이런 말 쓰잖아. 옛날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 한마디 말로. 따라서 이게 한마디 잘하면요, 그냥 1000만 표도 얻기도 하고, 또 이게 한마디 잘못하면요, 완전히 화의 근원이 돼가지고 정치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잘한 말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 옛날에 노무현이가 권양숙이, 야, 권양숙이 아버지가 좌익이다. 이랬더니 노무현이가 그런 데서 이게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야, 이거는 이게 처음 하면 감동 주는 거에 따라하면 안 돼. 뭐든지 정치인은 독창적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 와, 아주머니들이 막 감동해가 그런 데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됩니까? 이거 우리는 흉내내면 이제 감동이 없지.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반대 경우는 정동영이 요놈이 통일부 장관까지 했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쉬십시오.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말아먹잖아요. 어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쉬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이 말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어디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꼽는다. 이거 평생 젓가락 한 명에 따라다닙니다. 상당히 치명타다. 이게 첫째, 이준석을 겨누는 첫째 칼이다. 이렇게 제가 손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게 심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거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요거는 이게 바로 명태균이가 게이트가 이게 민중기 김건희 여사 특검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 민중기 팀에 명태균 사건이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명태균 가지고 이게 김건희 여사 해봤자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민간인이고 공천도 이게 김영선 옛날에 끝났는데 이게 크게 틀 게 없잖아. 의미도 없고. 오히려 명태균 가지고는. 그럼 이게 명태균 가지고 누굴 튼다? 바로 이게 이준석,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홍준표, 더 나가서 이게 김종희가 있는데 김종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김진태가 있습니다. 억울하지.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알죠. 언론에 보도가 안 돼 비공개로 조사받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모인데. 그러니까 근데 처벌은 안 될 거야. 근데 계속 오라가라 조사받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뭐로 치른다? 명태균으로 치른다. 그래가지고 이준석이도 날리고 홍준표도 날리고 오세훈도 날리고 김진태도 날리고 이게 좌파들의 무서운 음모입니다. 요게 꼭 처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요를 가지고 이게 지방선거에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명태균 게이트는 원래는 이게 가장 처음 나온 게 김종인이하고 이준석 때거든요. 당대표 할 때. 가장 피해자가 나경원이야. 나경원. 요거 가지고 이게 이준석을 처벌하면 좋고 처벌 안 하도 이게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 유명한 게 있잖아. 칠불사에 홍매화를 심었다. 매화만 심었냐? 거기 5만 원짜리 돈 있잖아. 돈도 여가 심었다. 정치생명 끝나버린다고. 야, 저 완전히 주술 건진법사 완전히 저리 가라네. 홍매화를 밤에 심는데 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파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 방송했잖아요. 이러면 이게 정치생명이 끝나버린다고. 물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게 두 번째 겨누는 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뭐다? 이거는 이게 진짜 위험해. 성상납. 성상납은요, 이미 경찰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 대해서 조사해버렸잖아. 벌써 교도소 가가지고. 직접 이게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은 부를 수가 없어. 검사는
법무부를 지휘하니까 불러서 조사하죠. 경찰은 힘이 없어. 그냥 교도소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을 조사했는데 이미 성상납은 끝났죠. 공소시효가 2013년이니까. 2013년이니까 이미 끝났잖아. 근데 뭐가 남아있다. 이번 대선 때 나는 성상납의 받은 적은 없어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명예훼손하고. 근데 이거는 경찰이 무조건 이게 기소 의견을 넘긴대.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경찰이 성상납 수사할 때 똑같은 경찰이잖아. 서울지방경찰청. 거기에서 이제 이거 성상납을 받은 거는 확실하다.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받았다는 거는 허위사실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즘 뭐 검찰이 힘 있나요? 검찰이 막 눈치 보고 하는데, 민주당이 시킨 대로 한다고. 법무부 장관도 이제 정성호 되고 하면. 그러면 이게 검찰은 요즘 허수아비야. 경찰이 기소 요구하면 이제 앞으로 기소 법정주의로 가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은 기소 재량주의잖아. 기소 편의주의라 그래. 중요한 게 기소 편의주의. 지금은 검사가 재량이 있다고. 기소할지 말지. 근데 앞으로는 경찰이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해. 이러면 이게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된다. 이게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법에 따르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려면 이게 검사는 허수아비지. 실제 그래 되고 있어 지금. 검찰이 뭐 힘이 있나 지금 공소청에.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준석이 뭐 뭐랬어요. 빨리 김문수하고 단일해가지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의 괴물 독재 정권을 막아야 된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혼자서 분열해가지고 가다가 결국에 각계기파대가 본인부터 죽게 생긴. 그러니까 그때 말을 들었어야지. 이재명을 막았어야지. 그리고 힘을 합치면 최소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더 많다고. 왜? 분열해가 져니까. 그리고 개혁신당이 있으니까 뭐 경찰도 만만하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고 뭐 전당대회에 노거나 뭐 한동훈하고 붙거나 이랬으면 이게 또 방어막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뭐 이준석이가 탄압을 일부 받는 건 맞아. 이재명이한테 탄압을. 그러니까 탄압 받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은 거는 맞단 말이야. 근데 탄압으로 덮을 수 있는 걸 수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팩트 50%, 그게 탄압 50%가 포함돼가게 이준석이는 지금 세 가지로 정치성이 간들간들해. 완전히 막 폭풍 앞에선 촛불처럼 풍전등화야. 완전히 계란을 막 몇 판 쌓아놓은 누란 집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끝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는 뭐 탄압도 일부 있지만 또 본인의 자업자도 본인 잘못도 일부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팩트만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이라도 개혁신당은요 합치돼요. 국민의힘에 들어오란 말이야. 조건 없이 들어가지고 합쳐서 단일당으로 다음 지방선거나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